안녕하십니까. 직업상담사 2급 자격 대비 직업심리학에 대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직업심리학은 오리엔테이션에서 말씀드린 대로 상당히 어려운 과목이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직업심리학의 동영상 강의를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들어주시면 여러분들이 직업심리학에 대한 문제를 풀어낼 때 많은 어려움은 없을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직업심리학의 이해 제1장에 있는 내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강 강의는 챕터 1, 1장에 해당되는 내용을 강의할 것입니다. 제1절은 직업심리학의 개념, 발달, 실제, 이론적인 쟁점에 대해서 하는데요. 자, 첫 번째, 직업심리학의 개념을 보겠습니다. 직업심리학은 인간의 중점을 두고 있고 직업과의 관계를 연구하는 학문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중요한 단어가 두 개죠. 인간과 직업이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개인의 관점에서 직업을 탐색하고 결정하고 적응하고 전환하고 여가 등의 과정에서 일어나는 직업적인 문제를 탐구하고 또한 직무활동, 실업위기, 실업, 은퇴 후 개인의 직업적인 행동을 다루는 학문이 바로 직업심리학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직업을 탐색한 것에서부터 직업을 전환하는 이러한 과정에 심리적인 요소가 있겠죠. 또한 직무활동에서부터 은퇴 후 개인의 직업적인 행동에 심리적인 요소를 탐구하는 학문이 바로 직업심리학이다 라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과학적 탐구 분야의 하나로서 일하고자 하거나 일하는 인간의 직업적 행동을 일반화시키고 이게 과학적인 요소가 있다고 그랬으니까 일반화가 중요한 단어가 되겠죠. 의미 있게 설명하는 것이며 직업세계에 대한 실제적인 문제 해결에 전문적인 지식을 적용하는 겁니다. 여기서 전문적인 지식이 바로 과학적인 지식이 되겠죠. 그러한 부분들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직업심리학의 본질은 직업 선택을 어떻게 결정하냐, 그리고 직업 생활의 질, 퀄리티를 추구하면서 여가를 관리하고 은퇴 후 진로 탐색에 대한 직업적 행동들을 규명하고 애원하는 것이 바로 직업심리학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밑에 실력 따지기를 보세요. 직업심리학의 의의와 연구 영역을 보겠습니다. 직업심리학에서 인간에게 중점을 둔다고 그랬고요. 직업과의 관계를 연구하는 학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게 이제 기본적인 개념이라면 여기에 대한 연구 영역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진로를 생각하고 있는 어떠한 직업을 택할 것인가. 진로를 생각하고 있는 개인이 바로 연구 영역이 첫 번째. 그 다음 두 번째가 직업을 준비하거나 일의 세계에 진입하려는 개인이 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생각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제 진입하려고 하는 사람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직업을 전환하거나 직업 전환을 추구하는 개인이 있죠. 직업이라는 것은 뭐 적성에 안 맞으면 바꿀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런 걸 직업 전환이라 하는데 그러한 직업 전환을 추구하는 개인도 연구 영역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다. 현재 자신이 지니고 있는 기능이나 지식을 한층 신장시키기 위해서 일의 세계로부터 자신을 잠시 단절시키려는 개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쉽게 말하면 어떠한 직업을 갖고 있다가 자신의 어떤 기능이나 지식을 조금 더 훈련적인 차원에서 신장시키기 위해서 지금 현재는 직업을 갖고 있지 않지만 잠시 단절하고 있는 개인이 있다면 그 개인이 바로 연구의 영역으로 들어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참고적으로 이해하시고 생각만 하시면 되겠죠. 진로를 생각하고자 하는 개인, 어떤 직업에 진입하려는 개인, 그 다음에 직업을 전환하고자 하는 개인, 그 다음에 어떤 자기 자신의 능력과 지식을 좀 더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 잠시 직업을 중단하고 단절되어 있는 개인, 이러한 사람들이 바로 이제 직업심리학에서 연구할 수 있는 연구 영역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직업심리학의 발달을 보겠습니다. 역사적인 측면인데요. 발달적 역사에서 파슨즈라는 학자가 나옵니다. 이 파슨즈로부터 비롯되었다. 심리학의 기초는. 그래서 1909년에 3단계 과학적 접근법이 있다. 자, 여기 이제 파슨즈가 이야기한 것이 우리가 이제 윌리엄슨에서 이야기했던 매칭이라는 게 나오는데요. 자, 파슨즈는 밑에 각주를 참고하세요. 파슨즈라는 학자는 개인의 특성, 직업의 특성, 이 두 가지를 매칭, 이게 이제 3단계 접근법이다라고 하는 거죠. 제일 아래 보면 개인적 특성, 직업적 특성, 3단계가 매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소가 3요소인데 1, 그 다음에 2, 그
다음 매칭이 3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다음 내용을 보시죠. 두 번째, 제1차 세계대전 때 비네, 오티스 터만 등이 개인 지능에 동그라며 지능검사의 시조가 우리가 보통 비내 검사라고 하죠. 비내. 측정을 위해서 개발한 검사를 토대로 군인들을 분류했다. 이게 이제 집단 지능 검사라고 하죠. 군대 알파, 군대 베타 검사, 대표적인 검사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제2차 세계대전 때 적성 검사가 발달하고 분류 방법이 정교화된다. 그 다음에 슈퍼, 긴즈버그, 로, 홀랜드의 이론 체계화가 50년대에 이루어진다. 4번에 있는 학자들이 시험에 잘 나오죠. 첫 번째 있는 슈퍼, 그 다음에 긴즈버그, 발달이론 학자들입니다. 그 다음에 로는 욕구이론이고요. 홀랜드는 성격이론, 인석이론 학자입니다. 자, 이러한 학자들은 뒤에 이제 구체적으로 보기로 하고요. 자, 이러한 역사적인 발달이 심리학의 발달 단계로 쭉 있었다라고만 정리하시고, 파슨즈의 여고순 시험에 아주 잘 나와요. 3단계 접근법 꼭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직업심리학 발달이 있는데 청소년의 진로지도에 치중하여 발전했습니다. 직업안정기관 발달에 의해서 명맥이 유지되고 있고요. 1998년 말 IMF를 겪죠. 외환위기로 인한 대량 실업으로 직업상담의 중요성이 인식되고 직업심리학이 태동하게 됩니다. 자, 이 정도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직업상담의 직업심리학의 실제에서 직업상담을 보시죠. 첫 번째 파슨즈에 의해서 시작된 후에 직업검사들이 유용하게 적용이 되고 그 다음에 1960년 이후에 진로지도 운동이 확산되었고 70년에 직업정보의 전산화가 이루어진다. 자, 우리나라는 이제 미흡한 전개가 이루어지고 있었고요. 고용보험이 1995년에 시행이 되죠. 시행되면서 직업상담이 적용되게 됩니다. 그 다음 고용보험 취지가 있는데 고용보험 취지는 첫 번째 있는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과 소극적 노동시장 정책이 이제 우리나라는 병행되고 있는 건데요. 이건 나중에 다른 과목에서도 이야기될 겁니다.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과 그 다음 소극적 노동시장 정책이 있어요. 우리나라는 이 두 가지를 병행하고 있다. 고용보험에서요. 고용보험은 1993년에 제정이 됐고 95년에 시행되고 있는 법인데요. 여기에서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은 뭐냐? 고용 안정이나 직업 능력 개발, 직업 능력을 개발하는 이러한 요소가 있어요. 사업에. 이것은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이고 소극적 노동시장 정책은 이제 우리가 구직급여를 받죠. 실업급여라고 하는데요. 실업급여 사업. 그래서 어떤 실직자들에게 경제적인 안정을 어느 정도 보장해주는 이러한 것들이 바로 소극적 노동시장 정책이라 하죠. 이 두 가지를 우리나라는 다 하고 있다. 병행하고 있다라고 정리를 해놓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진로 탐색 및 진로 계획이 있습니다. 진로 지도나 진로 상담 이론은 진로 탐색이나 진로 계획 수립에 도움을 주는 것이겠죠. 그 다음에 개인이 갖고 있는 미래 시간을 보다 길게 전망하도록 미래 시간 전망이라 합니다. 우리가 태어나고 우리가 언제 직업을 갖고 우리가 언제 가정을 이루고 이러한 것들을 이제 시간적인 차원에서 전망해보는 그러한 것들이 미래 시간 전망인데요. 이렇게 하도록 길게 전망하도록 하는 조언이나 상담을 해주면 좋겠죠. 이런 궁극적으로 진로 성숙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보다 더 이제 진로를 더욱더 성숙하게 만들기 위해서 미래 시간 전망을 해주는 상담이 있죠. 그러한 것들이 필요하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인간의 직업 심리 측정이 있습니다. 인간의 직업 능력이 있는데 첫 번째 보니까 직업 적성 이론을 배경으로 한다라고 돼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시면 직업 적성 검사가 있습니다. 직업 적성을 측정하는 심리 검사가 있는데 능력을 알아보는 일반 직업 적성 검사가 있어요. 이거 시험에 잘 나오죠. GATB라고 해서 일반 적성 검사라고 합니다. 그 다음 14 밑에 각주에 보면 GATB의 원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걸 이제 일반 직업 적성 검사라고 합니다. 일반 general, 그 다음에 aptitude, 이게 이제 적성, 테스트, 검사, 배터리 하면 이제 도구가 되겠죠. 그래서 GATB라고 합니다. 밑줄 쳐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흥미 검사입니다. 스트롱 캠벨, 그 다음 쿠더의 흥미 검사, 홀랜드의 자기 방향 탐색, 직업 선호도 검사 이런 것도 이제 흥미를 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격. 자, YG 성격 검사인데 이것은 YG는요, 이제 학자의 뭐예요?